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새 원내대표가 뽑혔습니다. 근데 이 뽑힌 내용을 두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인데요. 한국당 비황의 반란, 비황. 그러니까 황교안 당대표와 가깝지 않은 의원들의 반란이다. 이런 뜻이 되네요. 용태 요구 내몰린 중진들 심재철에 몰표를 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표차가요. 상당합니다. 어제 많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요. 자, 비주류 심재철 원내대표 당선 경선 결선 투표에서 52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27표씩 받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결선이잖아요. 한 번 더 했는데 원래 첫 번째 경선에서도 1등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1등을 차지하고 1, 2위 후보만 따로 한 건데 다른 후보들, 탈락한 후보들 표를 모조리 다 가져가고 그거 이상을 또 더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몰표를 받게 된 거죠. 여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협상력 촉각이다. 그리고 공수처법 반대 입장 제약인 했고요. 차라리 밟고 넘어가라. 이런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정견 발표를 하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후보와 정책위 의장 후보 같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김재원 새 정책위 의장인데 역시 본인의 입장 표명, 정견 발표했는데 이 정견 발표가 굉장히 표심에 영향을 줬다는 거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뭐냐면요. 표심 자극한 김재원 적폐청산 수사 때 혼절했다. 본인의 과거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2년 전 검찰 수사 받을 당시 심경 피력하며 당의 단합을 유도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굉장히 내가 괴로웠다. 그리고 내가 내 편이 안 되면 아무도 내 편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사흘에는 이 굉장히 표심을 흔들었는데 이 내용입니다. 당시를 회상하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 혼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끈을 욕실에 놓아두고 이렇게 하면서 망설이지 않으려고 했다. 이거는 이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데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다는 거예요. 본인의 심경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입니다. 내가 내 편이 돼주지 않으니 아무도 내 편이 돼주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내 편이 돼서 단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이 얘기가 표심을 흔들었다. 그래서 압도적인 표를 받는데 영향을 주고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황심이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황심은 없고 황심은 절대 중립이라고 확신합니다. 황심을 거론하며 표를 구하는 것은 당을 분열시키고 망치는 행동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우리가 뽑은 당대표로서 대권 잠재 후보로서 당연히 존중하고 또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한테 찾아가서 오늘 당장 예산안 지금 추진하려는 거 당장 스톱해라. 같이 협의하자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2년 전 이맘때입니다. 제 딸이 승시험을 치는 날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수없이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 영혼이 탈탈 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냥 혼절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노끈을 욕실에 넣어두고 언제든지 죽을 때는 망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살면서 집 주위에 있는 식당에 들렀다가 낙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데 누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저는 그때 너무 제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예,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가슴을 흔들 수 있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요. 본인들 상황에 따라서는요. 자, 그럼 이 주제와 관련해 아침의 매일경제 시그니처 코너인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분들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목에 빈칸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된 빈칸 보겠습니다. 빈칸이 2개가 있습니다. 이 큰 제목의 빈칸은 사실 굉장히 좀 쉬워 보여요. 그러나 두 번째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진들 황교안 독주 체제에 무엇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어제 상황이 이 무엇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황 대표의 초재선 중심 당 개편에 다선 의원들이 무엇을 드러낸 것이다. 무엇을 드러낸 것이다.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등 국회 혼란 상황, 협상 경험이 많은 심재철 의원의 표가 쓸렸다. 그리고 비박 심재철, 친박 김재원 손 잡았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개파구도 이전 깨진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제 상황, 황교안 독주 체제에 무엇을 한 것인가, 그리고 다선 의원들이 무엇을 드러냈다. 어제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 저 위에 부분 사실 굉장히 쉬울 수가 있는데 아랫부분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글자 숫자입니다. 글자 숫자예요. 여기 보면 5글자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5글자가 들어갑니다. 여기 아랫부분이요. 윗부분은 너무 쉬워서 이건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네 분 패널께서 답을 쓰시는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된 영상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헌정농단, 민주주의 농단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할 것입니다.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국정농단 투쟁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국민과 함께 대대적인 국정농단 심판 투쟁에 나설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지난 10월 국민항쟁보다 더 뜨거운 국민 대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문제가 좀 어려웠나 봅니다. 아직까지 또 못 쓰신 분이 있어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답을 적어주신 양지열 변호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빈칸은 중진들 황교안 독주 체제에 반발 쓰셨고요. 아래 빈칸은요. 다선 의원들 복잡한 속내 드러냈다. 이 결과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네요. 힌트를 주시기 전에 조바심이라고 썼다가 5글자로 하는 바람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힌트 좀 드렸습니다. 급히 복잡한 속내로 바꾸는데 그 복잡한 속내가 조바심 아닐까요? 결국 황 체제가 이렇게 가면서 뭐 친박 진영에서는 그래도 친박이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황교안 대표로서는 그냥 친박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얼굴,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당 대표로서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쇄신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당대표는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중진들 입장에서는 그럼 새로운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나는 낡은 얼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속내 내지는 조바심이 이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같은 다선 의원인 심재철 의원에게 좀 쏠린 게 아닌가. 이심전심 아니겠냐. 뭐 좀 알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비슷한 처지인 것 같다. 왠지 뭐 이런 겁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체처럼 너무 젊은 인물들로 채워진다면 중진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지가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네요. 지금 분석에 따르면은.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아까 보니까 살짝 고시시선데 지금 일단 첫 번째는 황교안 독주 체제의 제동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다선 의원들 강한 불만감입니까? 불안감입니까? 이응인지 미음인지는 애매하게 쓰셨네요. 애매하게 썼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그라미였다가 미음으로 고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미음이었다 이응으로 갔는지 이응에서 미음으로 갔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일단은 그 심재철 대표, 이제 대표죠. 대표의 그 정견 발표에서 나왔듯이 이제 황교안 대표의 독주 체제에 대한 본인이 말을 했으니까 그게 아마 의원들 사이에서 좀 회자가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강한 불안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딴 게 아니고 일단 패스트트랙에 관련해서 아마 강한 정치력을 요구하지 않는 시기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선 의원들이 아마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찾아볼 수 없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를 과연 초재선 의원들만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데서 나오는 불안감 또는 불만감이 둘 다 이제 작동이 되지 않았나. 답을 양다리를 걸치셨어요. 불안감도 되고 불만감도 되고 지금. 근데 이제 황교안 독주 체제에 대한 완전한 그러면 제동이었냐? 그것도 저 제목 때문에 그렇게 달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처음에 4명이 나왔을 때 유기준 의원이 한 10표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표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심재철 의원이 39표 끝날 때는 52표였거든요. 그럼 52표는 유기준 표가 다 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다 갔다고. 잘 아시다시피 유기준 의원은 친박 중에 친박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친박이라는 표가 다 빠져나왔다는 소리인데 그럼 친박은 보통 친황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어찌됐든 간에 그 표는 뭐 무기명이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황교안 독주 체제에 대한 막무가내의 그런 반대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의 당선을 예상하셨어요? 사실 저희는 뭐 실시간으로 이제 얘기를 듣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심재철 대표에 대해서 일단 밖에서는 많은 좋은 평가가 있었고요. 그것이 과연 원내까지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내에서 정견 발표할 때 굉장히 많은 동요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그 안에 있었던 기자뿐만 아니고 안에 있던 의원들까지도. 그러면 경선을 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에는 약간 진감인감 이렇게 좀 했는데 실제 그 정견 발표를 보고 나서는 이거 분위기 심상치 않다 이렇게 느끼셨다는 거네요. 그거는 완전히 그 메시지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급부상하고 있구나라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제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 후보들은 정견 발표에 좀 미흡했다는 셈이 돼버리네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미흡했다기보다는 심재철 의원하고 저 콤비네이션 김재원 의원의 콤비네이션이 또 그들이 말했던 말들이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를 잘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윤종근 교수께서는 첫 번째는 황교안 독주 체제의 반기다. 그리고 밑에 부분 다선 의원들 강한 거부감 드러내. 강한은 같은데 이재용 전 의원하고 뒷부분은 거부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선 의원들의 강한 거부감이 드러난 거다. 어제 상황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제 어제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서 황교안 대표가 제일 크게 좀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동안 언론에서 이제 간간히 이제 반황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좀 간간히 있었던 흐름이었는데 이제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한국당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하나의 또 프레임이 됐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가 난 겁니까 어제? 상처가 나도 굉장히 크게 났다. 제일 좀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정치 초년생 이름 비판을 좀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전철을 밟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정말 아무도 그 속을 모르는 정말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선거에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않아야 돼요. 그 리더십을 유지를 하려면. 그 작년에 이제 민주당 그 원내대표 경선 때도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이해찬 대표랑 이제 가장 가깝다고 평가됐던 게 이제 김태년 그 당시에 이제 정책위 위장 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인영 지금 됐던 그리고 또 노웅래 이런 분들이 이제 경선을 붙었어요. 누구나 다 이제 마음은 이해찬 대표가 김태년 의원을 지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했지만 절대 과정에서 단 한마디도 이제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이제 이인영 대표가 이제 승리를 한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이제 움직이는 독립기관,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굉장히 상처를 냈다, 황교안 대표가. 그 측근들이 이제 뭐 다른 분을 이렇게 김순동 의원 이쪽을 이제 지원하는 얘기들이 거의 공개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흘러나왔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걸 보면서 그 결과가 그렇지 않았을 때 그 리더십의 붕괴를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우려가 좀 컸었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그 이번 한국당 원내대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어떤 정책 노선의 차이 이런 것이 전혀 부각되지 않고 친황이냐 뭐 친박이냐 뭐 이런 과거의 프레임이 작동된 것이 저로서는 좀 한국 정치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 이인영 지금 원내대표는 그래서 좀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고 또 노웅래 그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중도 쪽 뭐 이런 좀 정책의 어떤 색깔의 차이 이런 것들이 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나지 않은 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김재원 의원 그 의원총회 발언에 대해서 야, 정말 현장에서 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또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저는 정치권에서 정말 저런 발언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도 이제 연예인들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안 좋은 영향들 이런 걸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노끈 얘기를 하고 뭐 죽음 뭐 이런 표현 단어들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정치인들 입으로 자주 좀 언급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좀 정치인들이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기 강한 거만 쓰는데 윤종근 교수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상황, 한국당의 상황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몇 가지 좀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영선 의원님 답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은 황교안 독주 체제의 제동. 이재용 전 의원 답과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5글자라고 하셨는데 그냥 4글자 그냥 쓰셨네요. 아마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다선 의원들 생존 전략을 드러낸 것이다. 요거 다른 지금 3분 답과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의미심장한 답 같은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5글자라는 힌트를 주셨는데 딱 5글자가 뭐 떠오르지가 않길래 그냥 뜻으로 이런 그 뜻일 것이다 적었는데 앞서 말씀하시는 것들 들어보니까 강한 거부감이나 불안한 속내나 이런 것들이 뭐 5자로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황교안 독재 체제에 뭐 반발이나 제동을 걸면서 중진 의원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생존 전략을 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자유한국당이 탄핵당한 정부의 그 집권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사실 큰 변화, 쇄신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친황이니 비황이니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럼 뭐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친황이든 비황이든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진들이 저렇게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생존 전략을 짜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좋게 보일 리는 없을 것이다. 저는 뭐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를 뭐 비판하거나 그분이 이런 원내 정국에 맞지 않다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 만약에 중진들이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를 뽑으면서 자기들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만약에 지지를 했다면 그런 정신 가지고는 한국당이 미래를 가질 수 없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으로 오늘 신문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한 분석이 이렇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 의장 이 조합을 가지고요. 비박 얼굴과 친박 브레인의 조합인데 그 배경을 보면 전면에 나서길 꺼리는 친박들의 생존 전략이 작동해서 그렇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경선 의원님의 저 분석은 그 맥락으로 좀 보입니다. 자, 4분 정답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진짜 정답을 좀 보겠습니다. 자, 중진들 황교안 독주 체제의 무엇 그리고 다선 의원들은 무엇을 드러냈다. 정답 보여주세요. 견제구 그렇습니다. 견제구니까 뭐 제동 반기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뭐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습니다. 다선 의원들이 집단적 반감을 나타낸 결과가 이것이다. 집단적 반감. 보니까 뭐 강한 거부감 내지는 강한 불안감 뭐 등등 비슷한 정답에 비슷한 답들을 좀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최경선 의원님께서는 약간 좀 결이 다르지만 생존 전략이다. 물론 다른 신문들은 오늘 저런 측면에서 분석을 내놓은 기사도 좀 있었습니다. 견제구와 집단적 반감이다. 어제 상황에 대한 묘사였습니다.